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저번 시간에 이어서 자산에 대한 계정 과목 전표 처리를 보실 건데, 매출 채권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에 있는 내용 보시면은 지금 외상 매출금에 대한 부분 표가 있고요. 그리고 바드럼에 대한 부분 표가 있는데 제가 좀 하나로 합쳐서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외상 매출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했을 때 발생되는 계정이죠. 우리가 상품이나 제품을 외상으로 판매함으로써 발생되는 내가 돈을 받아야 되는 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외상 매출금이라는 채권이 발생이 된다면 이때는 외상 매출금은 자산이고 자산의 증가는 항상 차변이니까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 오고요. 그리고 대변에는 제품 매출 또는 상품 매출이 오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외상 대금에 대해서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차변에는 현금이 올 거고요. 자, 외상 대금을 현금으로 회수했다는 것은 더 이상 나는 그 사람에게 받을 돈이 없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차변에다가 기입했던 외상 매출금을 대변으로 상계 처리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외의 경우 뭐 보통예금이라면 차변의 보통예금 여기도 똑같고요. 이러한 형식으로 앞에 차변에 어떠한 유형으로 수금을 했는지만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 외상 대금 부분에 대한 회수불능 대손 처리. 자, 우리는 매출 채권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뭐 일반적인 분계는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도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처리와 관련된 분계들이 시험에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그중에서 대손 처리라는 것은요, 우리가 외상 매출금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라는 거래처에 대한 외상 매출금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외상 매출금이 가라는 거래처에 무언가 특정한 상황이 발생해서 뭐 부도라든지 파산이라든지 이러한 상황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수불능이라고 써있죠. 회수불능. 자, 이렇게 회수불능 처리가 되게 되면 이 경우에는 우리는 미리 그 회수불능 될 것을 대비해서 쌓아두었던 대손충당금이라는 자산의 매출채권의 차감적 평가 계정에서 차감시켜 주셔야 합니다. 자, 만약에 이 경우에 우리 대손충당금이 내가 지금 못 받게 된 외상 매출금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대손상각비로 적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는데, 자, 우리가 대손이 발생했을 때 분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총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경우는요, 첫 번째는 대손충당금이 0인 경우, 0인 경우고요. 이 경우에는 우리가 미리 이 거래에 대해서 못 받을 것을 대비하지 못한 경우이기 때문에 바로 비용으로 발생을 시켜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대손상각비라는 비용을 발생시켜 주셔야 되고요. 대변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 거래처에 대한 파산이나 부도로 인해서 외상 매출금을 못 받게 됐으니까 계속 외상으로 가지고 갈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을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대손 처리가 발생하면 대변에 무조건 외상 매출금이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는 대손 충당금이 어, 외상 대손 처리액보다 큰 경우. 자, 대손 충당금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대손 처리액보다 외상 매출금의 발생액보다 더 크다라고 한다면 상각비가 굳이 필요하지 않겠죠. 내가 미리 충당금으로 설정했던 대손 충당금의 금액으로 전부에다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대손 충당금의 금액이
대손 충당금의 금액이 외상 매출금 대손 처리액보다 적은 경우예요. 자, 그 경우가 바로 우리 옆에서 보여지는 이 회계 처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우리 대손 충당금이 외상 매출금의 회수 불능액보다 적은 경우, 자, 적은 만큼 지금 우리가 있는 만큼은 대손 충당금으로 써주시고 부족한 만큼에 대해서는 대손 상각비로 반영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차변에 대손 충당금의 잔액 먼저 넣어주시고 그리고 대변은 항상 외상 매출금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또 차변에 대손 상각비를 기입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총 3가지 유형으로 발생될 수 있으니 주의해서 봐주세요. 이렇게 회수 불능되었던 금액, 외상 대금은요. 이후에 일부의 경우에는 다시 회수가 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외상 매출금은 전부 다 감소시켜서 외상 매출금을 가라는 거래처에 대해서 외상 매출금을 조회했을 때는 잔액이 0인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또다시 대변에 외상 매출금을 넣을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손 충당금의 잔액을 증가시키는 형태로 반영을 시켜줍니다. 자, 우리가 대손 충당금은요,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이기 때문에 자산은 차변에서 증가, 대변에서 감소한다면 대손 충당금은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변에서 증가, 차변에서 감소하는 형태를 띠고 있으니까 대변에 대손 충당금을 넣어주시면 증가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부분 보세요. 다음 부분을 보시면요. 이번에는 받으러움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받으러움은요. 우리가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하면서 상대방 거래처, 매출처에게 어음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약속 어음이든 아니면 전자 어음이든 어음을 받은 경우를 우리는 받으러움을 받았다 라고 처리할 수 있어요. 또는 지금 가장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것처럼 처음에 외상으로 처리를 했었다가 그 외상 매출금을 어음으로 받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라면 차변에서는 받으러움이 증가하고 이제는 외상 매출금은 어음으로 받은 경우가 돼버렸기 때문에 대변에서 감소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가장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매출을 했는데 그 매출에 대해서 어음으로 받은 경우 이러한 경우들은 받으러움을 증가시키는 요인들이고요. 세 번째 경우를 보시면 어음, 만기, 추심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어음의 만기, 추심은 내가 받으러움을 받을 때 만기일이 적혀 있어요. 그러면 그 만기일에 따라서 날짜가 다 됐다 라고 한다면 자동으로 내 통장으로 그 해당하는 거래처에서 입금 처리를 해줍니다. 자, 그 입금 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차변에는 우리 당좌예금 계좌에다가 받을 것이고요. 그리고 대변은 받으러움이 감소하겠죠. 이제 더 이상 나는 어음의 만기일이 지났기 때문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권리가 없어지는 거겠죠. 이렇게 정상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발생하지만 가끔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 경우에는 거래처에서 우리에게 어음에 대한 대금을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을 때 그 경우에는 부도 어음이 났다라고 처리를 해요.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변에는 부도 어음과 수표라는 자산 계정으로 일단은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일단 그래도 어쨌든 만기일은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받을 어음은 감소시켜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는요. 그 해당하는 대금에 대해서 우리가 지급되는 어음을 양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양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가라는 거래처한테 어음을 받았는데 나라는 거래처한테 내가 외상값을 갚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금액이 만약 같다고 했을 때
나는 가한테 받은 받으러움을 나 거래처한테 양도함으로써 나는 외상값을 갚고, 그리고 나라는 거래처는 가라는 거래처의 어음값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져가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를 양도라고 하고요. 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대변에 일단은 당연히 감소가 되니까 받으러움이 감소되고, 또 차변에는 내가 가지고 있던 의무가 없어지겠죠. 자, 그래서 외상 매입금이 감소하는 형태로 외상 대금을 받으러움으로 대체시켰구나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자, 이 부분 중요해요. 이 부분 중요합니다.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자, 이거 보시면요. 금융기관에다가 어음을 할인한 경우. 자, 그리고 아래 매각거래라고 써있죠. 자, 이 경우에는요. 우리가 만약에 2020년 3월 20일 날 만기인 어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돈이 당장 현금화 할 수 있는 돈이 필요해서 금융기관에다가 어음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나 3월 30일 날 받을 수 있는 어음 있는데 일단은 이거 너네한테 줄 테니까 할인료 좀 떼고 나한테 돈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어음의 할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금융기관에게 어음을 팔았으면 어음은 감소하겠죠. 대변의 어음이 감소하고요. 그리고 당좌 예금 또는 이제 보통 예금 등으로 우리 입금을 시켜주는데 돈을 입금시켜주는데 이때 할인료를 제외한 금액만 적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할인료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다 라고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매출채권 처분 손실을 매각 거래에서만 처리한다 라는 부분을 주의해서 봐주셔야 돼요. 자, 아래 부분을 보시면 어음 할인 시에 할인료 또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 계정으로 처리한다 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을 주의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요. 우리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한 경우가 아닌 유형자산을 매각한 경우, 처분한 경우에 어음을 수취했다 라고 한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는 받으러움이라는 계정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외상매출금도 마찬가지고요. 받으러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할 경우에 외상으로 받거나 외상으로 권리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어음을 받은 경우에만 외상매출금 받으러움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유형자산은 우리가 업무용으로 쓰려고 사왔던 게 유형자산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매각함으로써 생기는 부분, 생기는 권리는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받으러움이 아니라 미수금으로 처리합니다. 미수금으로 처리한다는 점이 중요해요. 그래서 해당하는 이 부분을 꼭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지금은 이쪽 대변에 있는 부분보다는 차변에 미수금이 온다는 점을 주의해서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실무 문제를 보면서 어떠한 경우들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제 1번 매출 관련 거래 보시면 돼요. 자, 문제 1번 3월 11일에 메디 상사의 외상 대금 50만 원은 현금으로 회수를 하고 그리고 200만 원은 동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받았다. 여러분, 동사가 발행한, 동점이 발행한 이러한 말들이 가끔 나올 텐데 동사라는 것은 거래처가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회사는 당점, 당사고요. 그리고 상대방, 거래처 같은 경우에는 동점, 동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거래처, 메디 상사에 대해서 메디 상사가 발행한 거죠. 메디 상사가 어음을 발행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한번 분개를 해볼까요? 자, 일반 전표 실행해 주시고요. 지금 3월 11일에 일단은 차변에 우리 외상매출금에 대해서 일부 현금으로 받았다고 했으니까 차변에 현금 일부가 올 거고요. 지금은 현금이 가득 차지 않고 일부만 오니까 우리 차대변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우리 50만 원만큼만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50만 원만큼에 대해서만 차변에 기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차변에 동사가 발행한 어음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죠? 동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받았기 때문에 차변에다가 받을 어음을 한 번 더 넣어주세요. 자, 받을 어음을 넣으실 때는 어디서 발행했는지 꼭 넣어주셔야 돼요. 우리 매대상사가 발행했죠? 금액은 나머지 20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뭐가 와요? 대변에는 외상값에 대해서 이렇게 발행을 하고 현금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 매리상사의 외상 매출금을 감소시켜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분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실게요. 두 번째 문제 보시면 3월 12일에 매출처 우리 상사에 대한 받으럼 50만 원을 자, 이번에 우리 상사에 대한 받으럼 50만 원을 당사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추심 의뢰를 해서 당일 추심료 10,000원을 차감한 잔액이 당사 당자예금 계좌로 입금되었음을 통보받았대요. 일단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받으러움에 대해서 은행에다가 추심 의뢰를 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만기인지 아닌지를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 상사에다가 받으러움 넣었던 거 기억나세요? 거래처별 초기월에서 넣었었습니다. 자, 거래처별 초기월 한 번만 볼게요. 자, 거래처별 초기월에 받으러온 부분에 우리 상사 보시면요. 만기 일자가 3월 10일이에요. 그러면 만기일 지났으니까 우리는 만기 추심하는 거 마찬가지 맞죠? 만기 추심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거래처별 초기월은 닫아주시고 전표에서 3월 12일에 3월 12일에 하변에는 우리 당자예금으로 돈 받았으니까 당자예금 넣어주시고요. 자, 이때 우리는 50만 원 중에서 만 원의 수수료 빼고는 전부 다 받았다고 했어요. 자, 금액은 49만 원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차변에 우리 수수료 발생했어요. 수수료 발생한 거 빼고 넣어주시는 거니까 수수료 비용 넣어주시는데 이때는 우리 수수료 비용 몇 번 때 써야 될까요? 이 경우에는요, 일반적인 상거래인 우리 어음에 대해서, 어음과 관련돼서 반영한 거기 때문에 판매 관리비에 있는 수수료 비용을 사용해 주셔야 돼요. 근데 앞에서 보셨던 단기매매증권하고는 다르죠. 반드시 구분해 주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상거래에 관련되어 있는 비용인지 아니면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되는 건지 구분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수수료 비용 10,000원 넣어주시고 대변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리 상사의 받으러움을 감소시켜 주셔야겠죠. 자, 50만 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3월 14일에 안산기업의 외상대급을 결제하기 위해서 당사가 제품 매출의 대가로 받아서 보유하고 있던 매리상사의 약속어음 100만 원을 배서하여 지급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어음의 양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어음의 양도. 그러면 어음의 양도가 됐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14일에 사변에는요. 내가 가지고 있던 외상 매입금에 대해서 바꾼 거니까 외상 매입금을 줄여주는 작업을 해야겠죠. 자, 외상 매입금 어디한테 돈 갚았어야 됐어요? 안산기업한테 돈을 갚아야 되는 상태였어요. 그럼 안산기업으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100만 원 100만 원 넣어주시고요. 대변에는 내가 가지고 있던 매리상사의 받으러움을 지금 양도하는 거죠. 그럼 받으러움 넣어주시고 매리상사로 연결을 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때 반드시 거래처 필수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갚아야 되는 곳 또는 돈을 받아야 하는 곳 또는 내가 돈을 미리 받아서 무언가를 해줘야 되는 경우 그 반대의 경우 이런 경우에는 거래처는 필수입니다. 무조건 넣어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차변에는 안산기업에 대한 외상 매입금을 감소시키시고요. 그리고 대변에는요, 매리 상사에 대한 받으러움을 감소시키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4번.
3월 16일에 우리 상사에서 받으러 온 50만 원을 국민은행에서 할인했다고 하네요. 자, 할인율은 15,000원이고요. 할인 이자를 제외하고 당좌 예입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매각 거래로 하라고 했으니까 이때 발생되는 분기에서 발생되는 계정 과목은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 와야 돼요. 자, 그럼 우리 3월 16일에 일단 차변에는 우리 당좌 예입을 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이번엔 대변부터 줄여볼게요. 대변에 바드럼을 우리 상사 거죠? 우리 상사의 바드럼을 우리가 팔았어요. 원래 50만 원짜리인데 전부 다 팔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차변에 당좌 예금을 받았는데 이때 당좌 예금 다 받은 게 아니라 15,000원 할인료 빼고 받았겠죠. 그러면 48만 5천 원 나오겠죠?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하변에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매출, 채권, 처분 손실 15,000원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매각 거래라고 되어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다음 또 볼게요. 5번. 5번을 보시면 3월 20일에 매출처, 우리 상사의 파산으로. 자, 매출처의 파산. 자, 매출처라는 것은 내가 외상으로 판매한 거래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상사에게 외상 매출금이 있었는데 파산으로 인해서 회수 불가능하여 외상 매출금 잔액 40만 원을 대손 처리했다고 합니다. 자, 본 문제에 한해서만 파산한 것으로 간주하고요. 대손 충당금에 대해서는 잔액을 확인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볼게요. 일단은 3월 20일이죠. 3월 20일에 우리는 일반 점표 입력해서 파산 처리 해주셔야 되고요. 일단 분기 처리 하시기 전에 먼저 대손 충당금 잔액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대손 충당금의 잔액은요. 합계 잔액 시산표에서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자, 결산 재무제표, 합계 잔액 시산표. 자, 합계 잔액 시산표에서 3월 20일에 발생했죠? 3월 20일로 조회. 그러면 지금 대손 충당금의 잔액이 5만 원만큼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때는 외상 매출금의 대손 충당금을 보셔야 돼요. 바로 밑에 있는 거 받으러 보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5만 원만큼을 이미 가지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럼 제가 아까 분기 세 가지 알려드렸잖아요. 그죠? 세 가지 경우 알려드렸죠? 지금은 대손 충당금이 있긴 있는데 내가 지금 발생한 40만 원에 비해서 모자란 상태죠. 자, 모자란 상태예요. 이런 경우에는 차변에는 일단은 내가 가지고 있는 대손 충당금, 외상 매출금에 대한 거 5만 원 먼저 쓰시고요. 그리고 또 뭐 쓴다 그랬죠? 대손 상각비, 대손 상각비라는 비용을 발생시킨다고 했어요. 자, 비용 얼마 발생시켜야 되겠어요? 모자란 만큼 35만 원 발생시키셔야겠죠. 자, 그리고 대변에는 나 이제 더 이상 우리 상사에 대한 돈 못 받는 거니까 외상 매출금 우리 상사 거 이렇게 40만 원을 적용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해되시죠? 항상 우리는 이러한 대손 문제가 나오면 대손 충당금 잔액이 얼마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신 후에 거래 분기를 하셔야 돼요. 이게 항상 똑같이 나오진 않아요.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6번 마지막 문제 6번 3월 31일에 전년도 대손으로 확정하였던 전년도에 이미 대손 처리를 했던 대손 충당금과 상계했던 하늘 상사의 외상 매출금 20만 원이 회수하여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이 됐대요. 자, 우리 회수 불능됐던 게 다시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한다고 그랬어요? 일단 보통예금으로 입금이 됐으니까 차변에는 보통예금이 올 거고요. 대변에는 외상 매출금이었나요? 아니었죠. 대손 충당금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대손 충당금 한번 넣어볼게요. 3월 31일 3월 31일 차변에 보통예금 넣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금액이 20만 원.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 넣어주셔야 돼요. 자, 이때
우리 외상매출금에 대해서 회수한 거니까 외상매출금 바로 밑에 있는 대손충당금으로 넣어주셔야 합니다.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매출채권에 대한 분계 처리를 같이 보았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은 많이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손 처리하는 부분, 대손이 발생됐을 때 처리하는 부분, 그리고 대손 회수됐을 때 하는 부분, 플러스 바드라움에 대해서 할인했을 때의 분계를 반드시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